자, 세계사적 상황을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들어는 봤나 혹시? 대공황이라는 사건? 1929년에 대공황이 빵 터집니다. 이거 원인까지 얘기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뭐 세계사 시간에 배우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경제 대공황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극복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케인즈의 저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의견을 채택해가지고 케인즈주의 해가지고 뭐 뉴딜 정책 이런 거 한다. 뭐 중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블록을 형성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소국가라고 하긴 좀 뭐하고, 미국, 영국 같은 제국주의 국가긴 한데 걔네들보다는 식민지가 없는 그런 나라들. 어떤 나라들일까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은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뭘 선택하느냐. 얘네들은 이제 전체주의로 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전체주의, 군국주의라고도 하죠. 나라가 뭘 하는 거야?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야? 군대화 시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생산력, 뭔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뭘 만드는 거야, 나라가? 무기를 만드는 거야. 비행기를 만들고 군함을 만들고. 그럼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기 만들면 뭐해? 무기 만들어서 놀려? 그 무기를 사용하는 거죠. 뭘 일으키는 거예요?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쟁이 일어납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일으킨 놈들이 이놈들 아닙니까?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 그 중에서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 일본이 어떤 침략 전쟁을 일으켰느냐 여러분들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 한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니까요. 요 일본 이 전쟁의 광기에 사로잡혀요. 일본인들이. 처음에는 시간 순서대로 하면은 무슨 사변?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1931년도에. 네. 만주사변을 일으켜요. 만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땅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북쪽에 이 만주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된 거야? 일본의 침략을 받으니까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본토로 옮겨가게 됩니다. 한국 독립운동 단체들은. 네. 그 다음에 또 뭘 하느냐? 네,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1936년. 상하이는 어디예요? 중국 남서쪽 해안이죠. 상하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임시정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하이에서. 그래서 또 임시정부도 어떻게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하이 사변이 왜 일어났다 그랬어? 한인 애국단의 누가? 이봉창이 일본 천황 마차에다 폭탄 던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실패하니까 중국 신문에 뭐라 그래? 안타깝게도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실로 일본 애들이 상하이 사변을 일으킨 거야. 그때 상하이 사변에서 전승, 지네가 이겼다고 축하 파티할 때 폭탄 던진 게 누구라 그랬어요? 윤봉길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런 사건의 일련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본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무기 만들고 이제 만주를 침략해가지고 자기 이제 식민지로 삼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완전한 식민지는 아니고 만주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괴뢰국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합니까? 만주로 만족하지 않고 어디로 쳐들어가요, 일본 놈들이? 중국 본토로 들어가죠. 그래서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중일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37년도에. 일본의 광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일본이 어디까지 공격해요? 그 유명한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죠. 그래서 무슨 전쟁이 시작됩니까? 뭐라 그래요? 어디에서 전쟁했으니까? 바다에서 전쟁했잖아. 서평양에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건드려서 안 될
나라를 건드렸죠. 예. 그래서 미국이 이 하와이 습격받은 건 굉장한 충격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영끌 해가지고 이제 일본을 아작내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광복을 맞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1945년 8월 며칠? 15일 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광복이라고 하잖아요. 광복절이라고 표현하죠. 여기까지 나와? 네. 광복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본 입장에선 뭐예요? 패배한 날이잖아요. 일본 항복한 날이죠. 일본 왜 항복했어요? 미국의 팬맨이랑 리틀보이 그 핵폭탄 이름이 원자폭탄 이름이 팬맨이랑 리틀보이였어요. 그래서 히로시마에 한 발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나가사키에 한 발 떨어뜨리죠. 그래서 나가사키가 뭐가 유명합니까? 짬뽕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가사키 짬뽕이 뭐가 되는 거야? 핵짬뽕이 되는 거야, 핵짬뽕. 어? 핵폭 드립 친 거야, 드립. 어쨌든 일제가 이렇게 패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제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끼쳐지느냐. 1931년부터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이 계속 일제가 연이어서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전쟁을 하려면 자원이 필요하겠죠? 전쟁은 뭔가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민중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더 힘들어지겠죠? 일제가 전쟁을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더 수탈해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1930년대 이후에는 45년 광복까지 아주 어때요? 비참한 그런 상황이 계속 연이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제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경제적으로는 병참기지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병참이 뭘까? 여러분 병참이 뭔지 알아요? 전쟁은 생산수단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소비를 해야 돼. 근데 군인들한테는 밥도 줘야 되고 옷도 줘야 되고 총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산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나라 한국을 병참 기지로 만드는 거야.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주 중국으로 진출하려면은 우리나라가 발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 이해되죠? 배로 무조건 다 때려 수송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철도도 놓고 한 게 다 뭐야? 중국과 만주로 진출하려고 한 이유죠. 자, 그래서 뭘 하느냐? 우리나라 한국의 북부에 우리나라 지금의 북한 지역이죠. 북한 지역에 식민지 공업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많이 만들어요. 또 여기서 일제가 공장 만들어주면 좋은 거 아니냐? 목적이 중요하다 그랬죠? 중국을 침략하려고 우리나라 북부에다가 공장을 많이 세웁니다. 자, 그 다음에 남면 북양 정책 이런 것도 실시해요. 남면은 뭘까? 남쪽은 따뜻하니까 면을 심는 거야. 면을 생산하려면은 뭘 심어야 돼? 목화죠, 목화. 목화. 남쪽에다는 목화를 심습니다. 그래 옷감을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캐시미어 같은 거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해요? 양이죠, 양털.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해요. 남쪽에는 목화를 키우고 북쪽에는 양을 키워서 그걸 옷감을 만드는 거예요. 군인들이 추운 데서 활동을 하려면은 코트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 산업이 불균형해지는 거지. 북쪽은 산업이 발달하고 남쪽은 농사만 짓고 이렇게 국토의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근데 뭐 그런 거 다 의미 없게 되죠. 왜? 나중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 다 박살나니까.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업화된 지역은 어쨌든 공장이 돌아가니까 먹고 살만해지는데 농촌은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라는 명목으로 농촌 진흥 정책을 펼치지만 뭐 일제가 하는 게 그렇죠 뭐 별 의미는 없다라는 거. 경제적으로는 이런 정책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 어떤 정책이냐? 1930년대는 여러분 10년대는 뭐였더라? 무슨 통치? 무단. 20년대는 문화 통치인데 그건 걔네들 말이고 우리 입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민족 분열 통치라 그랬죠. 30년대는 여러분 30년대는 민족 말살 통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체성 여러분들 식민사관에서 정체성 말고요. 예, 멈춰있다라는 정체성 말고 아이덴티티죠.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노력을 합니다. 일본 놈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말 근사전 같은 조선어학회 없애고 우리말을 못 쓰게 하는 거야. 우리라는 인식을 우리 조선 사람이라는 인식을 없애려면 말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말같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제 판서에서 넘어갈게요.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뭔 헛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선일체. 내는 그 일본 본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은 조선을 얘기합니다. 조선과 일본은 하나의 몸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차별하는데? 차별하지 말아야지. 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을 하면서 이딴 헛소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말 같지도 않은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일선 동조론을 얘기해요. 일은 일본이고 선은 뭘까? 또 조선이죠. 동조. 같대 뭐가? 조상이. 일본인이랑 우리나라랑 조상이 똑같아요? 생긴 것부터 좀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뭐가 발달해요? 그냥 잇몸에 있는 거 좀 긁어내고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DNA 분석 가능하잖아. 우리나라랑 일본이랑은 DNA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랑 제일 비슷한 종족은요, 그 유전자적으로 분석해보면 만주족이 제일 비슷하대요. 중국인도 엄청 다르고, 그 다음에 만주족이랑 몽골족이랑 우리나라랑 좀 연결돼 있고, 종족적으로 따지면, 유전자적으로 따지면.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 다음에 우리말 못 쓰게 했고 또 이제 때때로 뭘 시키냐. 때가 되면은 천황이 사는 궁전, 천황이 살고 있는 궁에다가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천황이 뭐 봐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12시 예를 들어 12시 땡 하면은 황제폐한테 천황폐한테 인사할 시간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천황은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에다 대고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일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신민 서사를 암송시켜요. 말 같지도 않은 또 이게 약간 균 같은 또 정책인데 우리 천황폐하는 위대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막 이런 걸 딸딸 외우게 하는 거예요. 외워서 말하게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황국이라는 건 뭐야? 천황의 나라. 신민은 뭐예요? 신하인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황국 신민이라는 말을 어디에 적용시키냐? 학교에다가 적용시켜요. 그래서 원래 초등학교를 뭐라고 불렀다고? 소학교를 불렀는데 이제 이걸 뭘로 바꾸는 거야? 국민학교로 바꾸는 거야. 황국 신민학교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제 연식이 이제 들통나겠지만 제가 1학년 때까지 국민학교였어요. 진짜 제가 2학년 올라가면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어요.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고 93년도에서 94년도 넘어갈 때 바뀝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를 다른 말로 뭐냐?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말을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름도 바꿔요. 뭘로? 일본식으로. 창씨개명, 창씨개명. 창씨는 뭐예요? 씨, 김씨 이씨, 이 성을 만들고 개명, 이름을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름이 김팔근이면 어떻게 바꾸는 거야? 뭐 가네다, 뭐 가네다 마사히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죠. 예. 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끼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에 대한 이 반발이 당연히 있었겠죠. 어쨌든 창씨개명도 시킨다.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야, 신사도 참배. 신사가 뭐예요,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할 때 그 신사가 아니죠? 지금도 여러분들 일본 총리 같은 자들이 일본의 신사를 참배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여론들이 막 들끓잖아요. 그런 뉴스 본 적 없어요? 어렸을 때? 그 누구냐? 그 누구야? 총 맞아 죽은 사람. 아베 신조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러 가면 우리나라 여론들이 막 들끓잖아요. 그렇죠? 그 신사라는 게 일본 전통 고유 신앙이 신토라고 하거든요. 그 신토의 뭐랄까 사찰의 개념이에요. 예. 근데 여기 그 야스쿠니 신사에는 누가 모셔져 있냐면 일본 전범들이 모신다는 표현도 쓰면 안 되죠. 우리말을 정확히 써야지. 그 일본 전범 그 나쁜 놈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참배를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 신사를 참배하게 하는 거야. 이 신사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남산 아시죠? 남산 지금 엔타워에 있는데 거기다가 떡하니 신사를 만들어 놓고 일본 신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참배를 하게 했습니다. 네. 잠깐만 잘라주세요. 임시로 잘라줘. 자, 이제 뭐 일제가 뭘 하느냐? 끊임없이 조선인들 괴롭혀요. 이제 문화 통치 이런 거 아니잖아. 민족 분열 통치 아니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신문사들 다 어떻게 합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검열 이런 거 안 해. 아예 폐간시켜버려. 검열 같은 것도 의미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3차 조선교육령은 얘기했고요. 일상생활도 엄청나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름도 국민정신 총동 국민정신 정신 같은 거 왜 이렇게 강조한다? 국민정신 총동맹 총동원 운동. 총동원 운동 조선혁명 이름도 더럽게 길어요. 뭐 요딴 걸 만든대요. 38년에. 그래서 이 산하 조직으로 뭘 만드냐? 밑에 있는 솔직히 애국반이라는 뭐 이상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반상회 해요? 요즘도? 저희 집은 잘 안 하는데 저희 집은 반상회 같은 거 조직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일본어 쓰게 하고 뭐 이런 뭐 이제 이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어떤 거예요? 일제 감시 안에 그냥 일제의 통제와 감시 아래 놓이게 된 거지. 자유가 없는 그런 완전 숨막히는 감옥 같은 그런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뭐 이딴 말도 안 되는 법도 만든다. 사상범은 뭐야? 사상범. 야, 넌 사상이 불손해.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려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미리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한다? 구금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너 독립운동 하려고 했지? 하면서 잡아가는 거야. 했지? 라는 게 뭐예요?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는데 잡아가는 거야. 미친 법이죠. 네. 말 같지도 않은 법이죠. 조선 사상법 예방 구금령. 너 졸려 그랬지? 패. 안 졸았는데요? 그래서 막 패.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경제적으로는 병참 기지화 정책이 있었다고 했죠. 이제 전쟁이 계속되니까 이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뭐라느냐 공출이라는 걸 합니다. 공출이라는 건 뭐냐? 강제로 뺏어가는 거야. 전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음식, 먹을 거, 그 다음에 쇠붙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밥 먹던 밥 숟가락까지 뺏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놈들이. 공출. 그 다음에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뭐 하는 거야? 배급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일단 먼저 전쟁터에 먹일 군인들한테 먹일 쌀부터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니들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어라. 일단 다 뺏어간 다음에 조금씩 나눠주는 거죠. 네. 이건 배급제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도 수탈해 가죠, 여러분들. 처음에는 징용을 하죠. 예. 징용이라는 건 뭐야? 징병이 아니야. 징용이야. 이 조선인들을 믿을 수 없으니까 얘를 군인으로 데리고 갔다가 총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먼저 노동자로 끌어다가 일을 시킵니다. 뭐 영화 군함도 같은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일제가 그때 동남아시아까지 침략해 갔는데 뭐 거기서 다리를 놓는다든가 뭐 이런 노동자로 먼저 쓰다가 군인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군인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징병. 심지어 나중에 전쟁이 끝나갈 때쯤 되면은 사람이 모자라니까 학생들을 데려다가 군대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만한 나이에 남학생들을. 뭐 무슨 말은 좋죠. 말은 학도병이래. 네? 그러면서 이제 인간들을 어디 전쟁터로 내모는 거야. 진짜. 그래서 남자들은 전쟁터로 끌려 나오고 여성들은 뭐예요? 노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자들 보고 공장 돌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근로정신대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여성들한테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로정신대를 만들었던 법이 여자 정신 근로령 이런 명령을 때립니다. 이게 44년. 자, 그리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여성들 또 어떻게 합니까? 위안부로 끌고 가는 그런 천인공노할 그런 전쟁 범죄를 저지르죠. 뭐 이것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일제가 국가적으로 여성들을 사실상 납치를 해서 위안부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날 때쯤에 어떻게 합니까? 위안부를 학살하는 만행을 벌이기도 합니다. 왜? 일제가 왜 그때 당시 분들을 학살했을까? 지네도 그게 범죄라는 거를 당시 인식을 했기 때문이야. 아직도 여러분들 저는 이 부분을 수업하면 정말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아직도 화가 치밉니다. 이런 전쟁 범죄자들이 아직까지 일본에서 자기네들이 전쟁을 뭐 미화하고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일본 우익들은 일본을 다시 전쟁 가는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데 몸서리 쳐져요. 너무 싫어요. 소름 돋습니다, 진짜. 아직까지 피해자 할머니분들이 살아계신데 많이 이제 돌아가시긴 한데 또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고 확실한 해결책과 뭐 이런 것들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인적 자원까지 다 수탈을 해갑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식민지 한국인들이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30년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30년대는 우리가 어떻다? 일제에 의해서 어마무시하게 큰 상처를 받았다라는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꺼주세요.